지난 18일 동원 장보고관에서 국제신문 주간 2026년 부산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6월 3일 부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의 사회를 갖춘 국립구경대 서재호입니다. 이 선거운동 시간 동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후보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국제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토론의 자석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약간 굴곡진, 그러나 앞만 바라보지 않은 이렇게 좌석 배치가 된 이유는 상대방 후보님들에게 듣고 부산 시민들에게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 토론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부산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부경대학교 대학생들이 참관하고 있기 때문에 품격 있는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를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토론의 순서와 관련돼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님께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인사 말씀에 이어서 공통 질문을 5개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 하나당 후보님들의 답변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면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고요. 공통 질문이 끝난 다음에는 국제신문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후보에게 묻는다라는 코너를 열었는데 이 코너를 통해서 접수한 질문을 국제신문의 송진영 정치부장이 후보자님들께 드릴 텐데요. 각각 2분 안에 3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에게 묻는다 코너가 끝난 다음에는 이어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방식은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부탁드릴 텐데요. 부산시장 후보로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산의 발전 비전을 우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이 5가지로 나눠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그때 인문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산의 비전 인사 말씀에서는 총론적인 견해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선 9기 부산시정 이렇게 운영하겠다. 먼저 전재수 후보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부산은 긴 침체 터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10분의 부산시장님이 계셨지만 열심히 한다고는 하셨지만 성과 없는 시정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6명의 부산 시민이 부산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산의 침체의 긴 터널을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것으로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은 그냥 완성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간 소송 비용으로 런던 회사법원과 싱가포르 회사법원으로 5천억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부산에 회사 전문법원을 개청을 해서 이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MM, SK해운, H라인해운과 같은 해운 대기업을 이 부산에 집적화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부산의 전통 제조업에서부터 첨단 AI 산업까지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50조 원의 투자 재원을 가진 동남투자공사를 부산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해양수도 부산은 단순히 바다와 관련된 해양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부산의 산업 그리고 기업 그리고 행정, 사법, 금융까지 전부 부산에 집적화시켜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해양수도 부산의 꿈입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끌었습니다.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부산이 해양 수도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SK 해운, H라인 해운 합하면 매출이 3조입니다. 이미 부산 이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해사 전문법원 2028년 3월이면은 개청을 합니다. 저는 이 해양 수도 부산을 만들어서 이 부산의 긴 침체를 반드시 벗어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야의 경쟁이 아닙니다. 진보 보수의 경쟁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누가 부산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누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확 부산으로 잡아당겨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가려내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산을 변화시킬 사람, 부산을 발전시킬 사람, 바로 전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박형준 후보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박형준입니다. 우리 부산이 해양 수도를 추진한 것은 20년이 이미 넘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해양 수도를 우리가 제창을 해왔고, 해양 수도 특별법도 제안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에 온 거 잘 된 일입니다. 그리고 HMM이나 이런 것도 잘 된 일입니다. 해사법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우리 부산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해서 지금 관철을 시켰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해수부 올 때 사천에 우주항공청 지원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지원을 해서 제가 해수부 노조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았습니다. 다 적극적으로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부산은 이미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산이 경쟁해야 되는 대상은 서울이 아니라 또 대한민국 내의 지방 대도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시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로테르담, 세계 선진 해양 도시들이고 글로벌 허브 도시들입니다. 이런 글로벌 허브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5개가 있습니다. 물류산업을 진흥해야 되고, 금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신산업을 입혀야 되고, 그리고 문화와 관광 도시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오고 싶은 도시, 투자가 이루어지는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세계가 다 함께 개방적인 포용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마침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도 해외 직접 투자가 한국이 굉장히 늘었다. 한 10% 이상 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2025년 부산이 해외 직접 투자가 237%가 늘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비수도권이 10.8% 늘 때 우리는 237%가 늘었습니다. 부산 지난 5년 정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관광객들이 지금 얼마나 넘쳐나는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미식 도시 만들고 커피 도시 만들고 문화 콘텐츠 도시 만들고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지금 부산의 관광이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살기 좋은 도시 수준 우리 부산이 지금 부산 시민들 80%가 살기 좋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해양 수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산업은행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이따 토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산업은행 이전 없이 해양 수도로 만든다는 것은 헛껍데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가당착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반드시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 법을 안 해주면서 해양 수도 만든다는 것은 그게 모순에 빠지는 일입니다. 말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먼저 전재수 후보님은 우리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는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같고요. 그리고 박형준 후보께서는 부산이 경쟁할 도시는 선진 해양 도시, 그 글로벌 허브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이 부산의 발전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요. 앞에 스탑워치가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이 스탑워치 시간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스탑워치가 흘러가는 시간들 쭉 보시면서 언제쯤 이야기를 종료할지 잘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홀수번은 먼저 전재수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짝수번 질문은 박형준 후보님부터 답변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해운 대기업인 HMM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양수도 부산 완성에 성큼 다가가는 그 경로에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HMM 반쪽 이전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전재수 후보님의 견해를. 홀수가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짝수인데. 첫 번째로 홀수입니다. 이게 1번입니까? 예, 예. 그,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해양수도 부산 공약을 통째로 설계를 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기능, 그리고 사법기능, 그리고 기업, 그리고 금융, 이 네 가지 조건을 완비를 해야 우리가 해양수도 부산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째로 이 공약을 설계를 했고 지난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이 공약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포함을 하고 세부 추진 과제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진두지휘해서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 작년 제가 해수부 장관을 할 때죠. SK해운과 H라인해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미 부산 중구와 동구에 SK해운과 H라인해운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SK해운은 우리나라 액체 화물 선사로서 1등 기업이고 H라인해운은 우리나라 벌크 선사로서 1등 해운 대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의 매출만 합하더라도 3조 원 가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제가 공약으로 내걸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후보 때 해수부 이전, 해운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그리고 회사전문법원, 동남투자공사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되겠냐. 지난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일을 또 말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부산 시민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해양수산부 비세 속도로 5개월 만에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HMM도 최근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부산 이전에 대한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마자 허황된 꿈이다, 안 되는 일이다,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비판하시던 분들이 이제 HMM이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또 반쪽 이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십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의 1등 기업은 부산은행입니다. 1년에 매출이 한 4조, 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HMM이 영업을 잘할 때는 매출이 12조입니다. 영업이 좀 안 될 때는 매출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자, 지금 이 HMM 본사 부산 이전은 저 전재수가 설계한 공약이고 해수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HMM 본사 부산 이전이 반쪽 이전이 아니고 2배, 3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결과로 보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좀 정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치가 지금 우리가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지지 않습니다. 아니, 박경준 후보님께서도 2분 모두 발언을 3분 넘게 하셨어요. 예. 이것도 지금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네. 3분 했고, 3분 5초 했고, 제가 3분 했는데, 왜 원래 사실 아닌 얘기를 하세요? 인사말이 2분 아닙니까? 2분? 3분 하셨어요. 저도 3분 했고. 그렇습니까? 지금 시간 관리 사실이 아닌 거를 왜 찍어주세요? 후보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예, 제 주도권 토론 때 답변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관리 좀 정확하게 못해드리려고 좀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후보님들께서 좀 앞에 스타워치가 지금 3분 동안 그 공통 주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2분 50, 한 5초쯤, 그 정도쯤에 마무리하는 생각을 하고 답변을 기획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한 분. 오해가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게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거를 찾은 겁니다. 그 3분 발언해놓고 2분 발언했다고 하시면 저로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토론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해수부원고는 역시 잘한 거고, HMM 온 것도 저도 HMM 유치를 굉장히 추진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어쨌든 마무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MM이 실제로 여기 와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 전재수 후보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매출이 일어난다고 그게 다 지역 경제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인세는 어디로 가죠? 국가로 다 갑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 떨어지는 거는 그 가운데 지방세 일부인데 지방세를 별도로 할 때에도 항상 중요한 게 어디에서 매출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HMM이 주소지를 부산으로 옮겼다고 해갖고 12조 매출이 다 여기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뭘 가져와야 되냐? HMM의 핵심은 영업, 인사, 마케팅 이런 쪽입니다. 재무 이런 쪽을 가져와야 그 12조 매출을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하역하는 거는 이미 HMM이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본사 이전을 할 때 본사 인력과 본사 기능이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왜 뭐 이제 안 온다고 호도한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역의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오게 하려면 이번 노사 합의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노조들이 하나하나 인정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하세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걸 껍데기만 안 오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K해운 H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장만 일주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걸로 여기에 매출이 안 잡혀요. 부산경제에. 부산경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금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SK하고 H라인이 여기? 불과 두세 명이 여기 와 있어요. 이게 진짜 왔다고 얘기를 하려면 전체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6대 공공기관 이전은 여기 해양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수부도 와야 되고 해양 공공기관도 와야 되고 해양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공기관 부산시가 지원 못 해줘서 못한다. 아니 공공기관 이전에 1차적인 의미가 국가 정부에 있지 부산시에 있으니까 부산시는 정부가 예산 편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공통 질문은 후보자님마다 3분씩 주어졌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나중에 주도권 토론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안 처리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후보님의 견해가 분명하게 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허브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고 분명하게 그 후보님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준 후보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머리도 밀고 약간 좀 불편한 모양이 돼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부산이 해양, 물류, 금융, 관광, 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례 조치들을 담은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가 이미 함께 발의를 했고 특히 우리 전재수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물류 하나만 따져도 이것이 6조 8천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와 그리고 몇만 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물류 하나만 따져도. 그리고 우리가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두바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 수준이 비슷해야 되고 세제 특례가 비슷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담은 법입니다. 대표 발의자로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또 분석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안은 문제가 없다. 공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도
글로벌 하우도시 특별법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니까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머리 민 다음에 바로 상임위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모두가 말이 바뀌었어요. 이 법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전혀 없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회피하면 안 됩니다. 말 바꾸기 하면 안 됩니다.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인데 이 법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투자 유치를 하는데 이런 법안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국제 물류 특구를 지정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미 기회발전 특구로 우리가 금융 특구가 돼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특례 조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도 강화되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교육 특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법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법안을 대통령이 갑자기 포퓰리즘 법안이다. 어떤 근거에서 포퓰리즘 법안입니까? 이게 아무 내용도 없이. 광주 전남 통합법 만드는 데 대해서 매년 5조씩 20조 주겠다는 것, 그런 게 포퓰리즘입니다. 분권도 하지 않으면서 행정통합 억지로 시켜놓고 거기에 돈 퍼주는 것. 이런 게 포퓰리즘이지 글로벌 하우도시 특별법처럼 여러 특례 조항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담은 법안을 어떤 사람이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합니까? 어떤 정부? 광원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해주면서 해양 수도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자가당착이죠. 네,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재수 선생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형준 후보님 말씀을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중앙정부와 힘있게 힘을 맞춰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부산으로 확 땡겨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허구한 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해준다고, 요구하는 거 안 해준다고, 머리 깎고, 싸움하고, 기자회견하고, 정쟁해가지고, 우리 부산이 나아지겠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무슨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정책과 예산을 부산으로 확 땡겨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HMM, SK해운, H라인 해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해수부 장관을 할 때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법을 제정을 해놨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부산시가 지방정부가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아무런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해놨더니 지원 대책 발표도 안 합니다. SK해운 사장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H라인 해운 사장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해놓고 그것도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부산 시민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왜 부산 시민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시장을 뽑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시장을 뽑는 겁니다. 저는 남 탓하는 시장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박형준 시장님께서 주도를 하셔가지고 부산 경남 통합특별법을 얼마 전에 발의를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특구를 지정하게끔 돼 있는데 부산 글로벌 특별법은 특구의 지정 권한이 중앙부처의 장관에게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 주도를 하셔가지고 부산 경남 통합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 법에 의하면 특구 지정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있습니다. 재정 구조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중앙부처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통합특별법에 따르자면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해가지고 구조적인 재정 분권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의사결정 체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는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자 이처럼 무책임한 일이 없습니다. 해양수도를 더 완성하고 해양수도를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조건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듣고 또 나머지 못다한 말씀은 주도권 토론 때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후보님의 견해가 굉장히 분명하게 엇갈리는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행정통합 문제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전 후보님부터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행정 통합하면은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지방정부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민주당 시도지사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2023년도 1월 1일부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출범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경제권력으로 묶기 위해서 공통과제라든지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될 여러 과제들, 시범사업을 다 확정을 했고, 그리고 이 시범사업에 대한 수십조 원의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시도지사들께서 이 2023년 1월 달에 출범 예정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을 물거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행정통합을 통해서 다른 시도는 21년에 5조씩 4년간 1년에 5조씩 4년간 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은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조그마한 부산 정도의 규모만 가지고서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뭉쳐가지고 행정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경제권력으로 그렇게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서울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는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지금도 통과시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은 행정통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구 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사결정 체제의 재정 구조 그리고 관리감독 권한까지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거에 급하시더라도 정도를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대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은 부산 경남 통합특별법을 통해서 행정통합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박형준 후보의 진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행정통합 이야기를 할 때 지난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때 주진우 의원이 행정통합을 지속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조목조목 주장을 했을 때 우리 박형준 후보님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을걸요.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부산 경남 통합특별법을 들고 나오시면서 행정통합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임지는 시장, 남 탓하지 않는 시장, 반드시 결과로서 성과를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보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재수 후보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에는 정말 질릴 정도로. 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대표 발의한 분으로 법 내용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상임위에 제기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 이 법 아무 문제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스스로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걸 대통령 한마디에 전면 부정하면서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뭐 시대의 상황에 안 맞느니 무슨 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인이라는 게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한테 뭐라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행정통합은 지금 이미 일정에 올랐어요. 궤도에. 제가 언제 주진우 후보하고 얘기할 때 행정통합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행정통합은 이미 경남하고 부산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2년간 준비를 해왔고 그 준비된 결과를 갖고 일정을 다 발표를 했고 우리는 주민의사 묻지 않는 행정통합 안 된다. 두 번째, 분권 없는 행정통합 안 된다. 확고한 원칙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이 왜 행정통합이 안 됐습니까? 분권 없는 행정통합법을 이재명 정권이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광주 전남은 분권 없는 행정통합을 했습니다. 분권 없는 행정통합 해놓고 그걸 그 지역
퍼주기 하기 위해서 5조 원씩 20조를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거라고 화가 납니다. 행정통합, 특히 광역행정통합은 20년간 모든 전문가들과 운동가들이 또 정당이 똑같이 주장했던 거예요. 분권을 해주자. 크기를 넓게 하는 대신 거기에 걸맞는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가지고서 자율적으로 특성화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핵심입니다. 분권하는 행정통합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통합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몸집만 키우고 머리는 작은, 머리는 발달하지 않는 그런 어떤 비만형 초등학생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일정을 대로 하고 있고 이 분권형 통합법을 통과를 시키면 2028년에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오브더시 특별법하고 통합법이 무슨 충돌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신이 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니까 뒤늦게 변명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법무법인 두 군데에다가 다 의뢰를 해서 아무런 충돌이 없다는 법무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반찬을 다 차려갖고 먹고 있는데 만약에 소고기를 안심 스테이크를 주고 싶으면 얹으면 됩니다. 글로벌 오브더시 특별법은 지금 당장 필요한 법이고 통합법은 통합이 서로 합의가 되고 또 정부가 인정을 할 때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안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이루어질 법에다가 핑계를 대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됐습니다. 네, 토론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주제가 굉장히 연결된 주제인 것 같고요. 네, 못다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 토론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경제 관련 질문이고요. 아무래도 우리 현역 시장이신 정준 후보님께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질문일 것 같은데 그것 하나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등등 우리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일자리가 어려워지면 결국 시민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늘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지표가 말해줍니다. 역대 처음으로 저희가 100만 명 상용 근로자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고용이 특광역시 가운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증가율이. 서울에 비해서도 저희가 2.5배가 더 증가를 했고 인천에 비해서도 2배 정도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증가를 했는데 우리는 12.9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도 25세에서 39세 기준으로 보면 68%에서 75%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6년 3월에 나온 통계를 보면 작년 동기보다 상용 근로자가 2만 명이 늘었고 임시근로 일용 근로자는 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노동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노동시간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줄었고 표준 노동시간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성과인 것은 자영업과 건설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이고 그쪽에서 고용이 많이 줄었는데도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걸 뒷받침을 해줘서 그걸 흡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산은 서비스업 도시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소비 증가율이 2.3%가 늘어나서 지방 가운데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관광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업의 증대가 일자리 구조를 긍정적으로 저는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뒷받침했던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업 투자입니다. 기업 투자 유치액이 2020년에 비해서 2025년 28배가 늘었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저보고 이 기업 투자 유치에 MOU만 체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MOU 1000개 중에 업무 협약이 대개 900개고 투자 관련 MOU는 한 100개 정도입니다. 그 100개 가운데 80% 이상이 정상 진행이 됐고 일부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대표적인 예가 이 조선 3사의 R&D 센터들입니다. 그거 다 유치했습니다. 그 자리 거기에서만 금년에 엄청난 고용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자리들 그리고 르노가 떠나려고 하는 르노를 우리가 붙잡아서 이게 미래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런 어떤 일자리들이 지금 계속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투자한
BGF나 롯데나 쿠팡 물류센터가 완료가 되면 거기서도 9천 명 가까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게 일자리의 현실입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전재수 후보님께. 예. 역시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는 숫자에 취해 계십니다. 전형적으로 숫자에 취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부산 시민의 삶이 얼마나 팍팍해지고 있는지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전형적으로 숫자에 취한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MOU를 너무 사랑하세요. MOU를 너무 사랑하시는 시장입니다. 제가 나중에 주도권 토론 때 이 말씀을 제가 촘촘하게 드릴 텐데, 숫자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의 성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거짓말이다, 말바꾸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토론의 품격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거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부산의 일자리,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함께 하고 있는데, 박형준 후보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이 무슨 우리 부산이 청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안 만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숫자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당장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일자리는, 제가 전재수가 추구하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해수부 이전, 그 산하 공공기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일자리는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회사 전문법원, 이게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검사, 변호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런던 회사법원 보십시오. 거기에는 회사 사건이 하나가 걸리게 되면 거기는 컨설팅이 붙습니다. 통역 번역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에 압류가 걸리기 때문에 선박 고성 보험이 다 붙습니다. 금융 일자리까지 다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HMM, SK해운, H라인해운 본사 이전을 해가지고 부산에 잘 안착하도록 시작한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지금 부산상공회의소에서 HMM 본사 부산 이전만 가지고서도 5년간 경제 유발, 생산 유발 효과가 5년간 7조 7천억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5년간 16,000명입니다. 여기 SK해운, H라인해운만 합하면 이게 10조 원, 경제 유발 효과 10조 원, 고용 창출 효과 22,000명을 넘어갑니다. 이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남투자공사 50조 원의 투자 재원을 가진 이 동남투자공사 만들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출 보증을 해주려면 전통 제조업부터 첨단 AI까지 알고 있는 인재들을 선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서부산에 서부산 AI 산업벨트 만들고, 동부산에 지금 미디어 AI가 매년 성장률이 35%입니다. 가장 성장률이 큰 것이 미디어 AI인데 동부산에 영화, 영상, 게임 미디어 AI도 만들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AI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못다한 말씀은 말씀드립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된 질문입니다. 청년 대책 질문인데요. 여기 부경대 학생들도 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중요한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한 귀를 쫑긋하고 들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그 공약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재수 후보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부산에서 행사를 끝내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장관님, 저한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올해 고3이고 또 한 명은 작년에 재수를 해가지고 아들 둘이 올해 동시에 수능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랬는데 성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해양대학교에 아들 둘이 재수하는 아들과 올해 고3, 작년에 고3인 아들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데 경쟁률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부산인들만 했을 뿐인데 한국해양대학교가 17년 만에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경대학교가 개교 이래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항 7부도, 부산신항 7부도가 이제 스마트 항만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의대학교 스마트 항만 물류학과는 무려 경쟁률이 26대 1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3개월 연속
신설법인 숫자가 3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그걸 뜯어보게 되면 대부분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의 벤처기업인데 여기에 AI 창업 또 IT 업종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만 가지고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앞으로 5천억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아내고 우리 부산이 전부 다 흡수를 하고 그리고 HMM, SK해운 등등해서 해운 대기업들이 부산에 집적화되고 여기에 동남투자공사까지 집적화된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회의 도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부산 지역에는 부산의 전체 제조업의 58%가 몰려 있습니다. 이 58% 제조업에 그냥 냅두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I를 더하고 AI를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서부산 AI 산업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동부산은 영화, 영상, 드라마, 게임 이 베이스가 잘 돼 있습니다. 지스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매년 AI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35%씩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 AI 도시를 동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해양 AI가 있는데요. 제가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부산 항만공사가 8,921억 원을 들여가지고 부산 신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칼리파항을 연결을 해가지고 통합 AI 항만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개발이 되면요.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세계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항만에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풍부하게 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자극적이면 승부 이내 맞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박형준 기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전재수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 일자리가 해양 쪽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자리는 그렇게 창출되지 않습니다. 해양, 물류, 금융, 그리고 신산업, 문화, 관광, 각종 영역에서 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 저희가 썼던 정책은 그런 청년 유출을 어떻게 하면 추세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청년 유치하는 게 어느 날 딱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추세가 있으면 올라갔던 추세가 있으면 내려가는 추세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바로 이전에 오던 시정에서 13,000명까지 유출이 됐다가 지금 6,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준 거예요. 이걸 계속 이어가면 저희가 2030년까지는 청년 유출이 없는 도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대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전재수 후보가 해양대학교 뭐 최고의 경쟁력 했다 그러는데 금년에 부산의 대학들이 다 입학 전부 채웠습니다. 경쟁률도 제일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고 해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회사법원에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같이 노력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자리가 우리 청년들 다 흡수할 수 있습니까? 그 일부 흡수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해양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해서 그 공공기관에 취업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것도 일부 해소할 뿐이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혁신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또 하나는 대학을 바꿔야 됩니다. 대학이 정말 혁신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산학 체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혁신입니다. 저희가 지산학하면서 그 정책을 교육부 바라기로 모든 대학들이 먹고 살다가 이제 교육부를 설득을 해서 라이즈 체계로 바꾸면서 이제 지역의 대학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업, 산업, 그리고 대학이 스스로 돈을 벌 방법, 창업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 인증센터 하나 갖고 지금 100억을 버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산대학교 관광으로 지금 특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대학교도 AI로 지금 특성화해서 언어교육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성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부산대학교가 전력 반도체 쪽에 특성화를 합니다. 전력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앞으로의 이 반도체 시장에서 서울 수도권이 전부 메모리, 비메모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산은 뭘로 특화하겠습니까? 전력 반도체를 특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우수 기업들은 다 유치를 했습니다. 아이큐랩이나 이 모든 기업들이 SK의 그 온이나 이런 데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종합이 돼서 청년 일자리가 줄고 청년 고용률이 우리가 증가율이 1위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무리. 예. 좋습니다. 예. 5가지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못다신 이야기들은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했고요. 송 부장님께서 국제신문에서 접수한 부산시장 후보에게 묻는다라는 코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두 후보님 바쁘신 와중에도 국제신문 초청 응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선거일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이 부산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치열한 경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 육상 부산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코너를 홈페이지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00여 개의 질문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을 각 후보자님께 하나씩 그리고 공통 질문 하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후보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이 부산 발전과 직접 연결된 대표 성과를 하나만 꼽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10년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내리 3번을 낙선을 하고, 이제 3선 의원을 하고 해수부 장관을 했는데,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이제 뜻이 깊었던 것이 부산의 해사 전문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2028년 3월이면 개청을 하거든요. 이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부산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법이고 1년에 5천억 가까이 되는 소송 비용이 런던 해사법원과 싱가포르 해사법원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부산이 온전히 다 흡수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국회 본회의 표결하는 자리에 부산의 국회의원 18명 중에 국회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 해양수도 부산을 대단히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무슨 해양 관련 일자리만 하는 줄 알고 계세요. 참 답답합니다. 한 가지 예로 들게요. 제가 조금 전에 해사 전문법원 말씀을 드렸는데 해사 전문법원이 생기게 되면 판사, 검사, 변호사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해운, 보험, 금융, 물류, 로펌, 중재기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컨설팅도 들어가요. 감정, 그 다음에 검정 일자리도 생깁니다. 여기에 소형품 산업까지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회사법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마치 판검사, 변호사만 생기는 줄 아는데 회사 전문법원을 둘러싼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이 부가가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양수도 부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면서 이것을 자꾸 깎아내리기 위해서 무슨 해양 일자리만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사 전문법원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바다와 배 위에서 벌어지는 해사 사건을 우리 부산 해사 전문법원이 온전히 흡수를 하게 된다면 부산에 정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형준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정된 지 45년이 지났는데 언제인지 아시는지 그리고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와 월드 클래스 도시를 지금 주창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부산 시민의 날도 보편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부산 시민의 날은 10월 3일이죠. 그리고 우리 부산 대첩을 기념하는 날로 지정을 한 것이고, 시민의 날을 기념을 저희가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기리기 위해서 이미 제가 북한 앞에 도로를 이순신 대로로 지명을 했고 또 지금 이순신 기념관을 용역 중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도 기리고 또 부산의 상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지금 전재수 후보 말씀에 좀 부언을 하면 제가 언제 해양 일자리만 생긴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전재수 후보가 일자리를 얘기하면서 그쪽의 일자리가 청년들 일자리를 다 감당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해양 쪽의 일자리들이 생기는 것 외에도 정말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글로벌 허브 도시로 우리가 가고 세계 도시로 가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부산의 큰 변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의 변화뿐만 아니라 해양을 기초로 하면 금융, 그리고 신산업, 문화, 관광이라고 하는 이 5개 엔진을 다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부산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조선일보 지난주 말 특집에 해외 관광객들이 부산병을 앓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부산이 매력적이 되고 부산이 해외 관객뿐만이 아니라 국내 관광객으로부터도 그 부산에 다시 오고 싶다라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도시 가장 큰 징후고 우리 부산이 지금 브랜드 가치가 다 올라갔습니다. 국제금융도시가 51위에서 23위로 올랐고 세계 스마트 도시 지수는 62위에서 8위까지 올랐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아시아 6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부산이 마치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많은 고민 끝에 부산 시민과 가장 밀접한 교통 문제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바로 만덕센텀 대심도인데요. 특히 출근길 그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 대심도 진출입로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서 각각 말씀해 주시는데 전재수 후보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덕 센텀 대심도 이 도로를 우리 박형준 후보는 부산의 교통 체계를 전환하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불편함을 알고도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그냥 아주 그냥 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어제입니다. 어제 내성 지하차도에서 또 집안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주말이었는데 그 일대 교통 체증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만덕과 센텀의 진출입로가 그냥 엉겨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전에 출근하던 시간보다 더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개통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와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숱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쫓겨가지고 그냥 개통한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심도 9.6km 되거든요. 이 전 구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마가 발생한 구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후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사고 터지고 난 뒤에 사후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만덕 진출부의 병목 현상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문가 TF를 적극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합류 구간을 연장한다든지 또 신호 체계를 개편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계획에 원래 이 도로를 만들 때 하루에 7만 대가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했는데 3만 5천 대밖에 안 댕깁니다. 예,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말씀. 후보님 말씀. 네, 우선 만덕센텀 때문에 어쨌든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만덕센텀의 아침 출근 시간에 교통체증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도 2번이나 나갔고 거기서 제가 즉각 그 만덕 쪽으로 나오는 진출구에 남해고속도로랑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거기도 원래 병목 구간이고 정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가는 차들과 이게 X자로 교차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즉각 지시를 해놔서 지금 3개월 내에 이게 차선을 3개로 늘립니다. 나가는 차선을 3개로 늘려서 3개로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병목 현상을 또 교차로 가야 되는 그 불편함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센텀 IC 구조도 손을 보겠습니다. 그 센텀 IC는 더샵 센텀파크 1단지 5,000세대에 해당되는 일인데요. 지금 5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쓰게 되어 있는 비정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광안대교 접속도로도 12월 22일 날, 작년 12월 22일 날 개통을 했고, 백스코 요금소도 철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화의 전당 과정교 방면 진출입 차로를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 겨울철 공사 끝나고 이게 다
다지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부 심화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가 국토부에서도 다 와서 조사를 했고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 보완을 해갖고 있고 또 이 안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연 2회 주기 지하 탐사를 지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의 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서 두 후보께 전달드렸습니다. 우리가 쉬지도 못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토론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님마다 13분씩 주어진 시간을 내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당 반드시 답변 시간을 40초를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잘 보시고 주도권 토론을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 학생들도 나와 있고 또 부산 시민들이 이 두 분의 토론을 보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시면 일방적인 토론이 아니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지셨습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토론을 하시면서 이게 너무 일방적인 그 논의가 전개가 될 경우에는 제가 사회자 식권도 중간에 끊고 답변 시간 강제로 드릴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사전 협의된 대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님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재수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산업은행 가지고서 지금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 몇 년째 지금 저 말씀을 하고 아니, 계세요. 예. 해주세요. 가능한 일이면 하죠, 당연히. 불가능한 것을 공약에 내걸어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챌린징한 사진입니다. 산업은행 이전을 한 번도 총선이나 이전 대선이나 이럴 때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 국제금융도시 지정한 이후에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왜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정부 고시 다 끝났습니다. 정부 고시까지 끝났어요. 다 이전하기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도 자기 비전을 바꿨어요.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성장 중심의 금융기관으로 가겠다고 비전까지 바꿨어요. 근데 그거 안 해주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산업은행 이전 주장 안 하실 거예요? 주장 안 하실 거예요.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 또 남 탓으로 일관을 하고 계십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그것을 집권 여당일 때 하지를 못해놓고 그것을 또 남 탓을 합니다. 제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찬성을 했던 것은 제가 40초 주어지지 않습니까? 40초입니다. 고좀 40초로 기억.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십시오. 왜 끼어들어서 말을 끊으시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입니다. 자기네들이 집권 여당할 때 지키지 못한 것을 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중간에 끼어드셔가지고 40초 다 가버리는데. 질문 기회를 다시 드릴 텐데 남 탓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다 된 거를 반대한 게 윤석열 정부가 반대했습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했습니까? 제가 반대했습니까? 민주당이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그 민주당 반대하는데 우리 전재수 의원이 한 번도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 지금 산업은행 이전 대신 투자공사를 지금 하겠다 그래요. 산업은행은 350조 자산을 가진 그리고 모든 금융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지역 성장에서는 고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양 수도 만들겠다고 하면서 물류와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게 금융인데 그래서 해양진흥공사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산업은행 이전을 하는 것이 정말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게 해양 수도 만드는데 그런데 그걸 투자공사로 한다고요? 대체한다고요? 무슨 수로 대체합니까? 투자공사가 지금 3조짜리 자본금을 갖고
저 30배를, 15배를 레버리지 해갖고 50조를 운영한다고 칩시다. 그 50조, 3조에서 50조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죠? 뭘로 만들어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50조가 어떻게 자, 생깁니까?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부산의 현안과 과제, 이것을 대한민국의 현안과 과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과제와 부산의 과제, 또 부산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일치할 때 국정을 운영하는 분은 그걸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업은행 지금 350조, 300조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전체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면 엄청나게 도움이 됐죠. 근데 산업은행만은 부산만을 투자 대상으로 하거나 부산을만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동남투자공사는 부산, 울산, 경남의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AI 산업까지 불경에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 기업을 지원하게끔 네. 설계가 되어 있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금을 섞어가지고 그리고 또 남 탓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남 탓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주주의였지 않습니까? 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민, 그리고 우리 전재수 후보가 저기 산업은행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걸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공사 말씀을 하시는데 은행하고 산업은행하고 투자공사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산업은행은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하고 온렌딩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공사는 그 투자액을 일단 만드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채권으로 그걸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투자는 할 수 있어도 대출이나 온렌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네, 온렌딩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안 해보시는 거예요. 간접 대출이나 이 중개 대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입니다. 투자공사는 그거 못해요. 그리고 대출도 못해요. 보증도 하기가 어려워요. 오로지 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도 정책금융공사 실패 모델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투자 다 국채 받아갖고 하다 보니까 국채 이자 갚기 바빠요. 그래서 정책금융공사 2009년에 만들었다가 2015년에 산업은행이랑 다시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더 기만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처음에 동남권 투자은행 만든다 그랬어요. 은행을 만들면 그래도 산업은행하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투자공사를 만들게. 그래서 제가 고려를 하려고 했던 게 참치가 되고 이제 멸치가 되는구나 했는데 또 지방시다위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5극 3특을 하면서 투자공사를 각 권역구에다 하나씩 만든대. 이게 눈감 그러면서 무슨 해양수도를 만들고 해양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융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 금융을 뭘로 확보할 거예요? 정책금융기관을. 답변해 보세요. 네, 우리 그 박형준 후보님께서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계시는데, 자, 은행과 공사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지금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동남투자공사는 동남투자공사만 툭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 행정, 기업, 그리고 법, 사법, 그리고 금융까지 집적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고, 은행을 하게 되면 여신해야 됩니다. 수신해야 됩니다. 비하에서 비율 맞춰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와가지고 자료 내놔라 그럽니다. 어느 세월에 부산, 울산, 경남의 전통 제조업과 첨단 AI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50조 원 규모의 이 엄청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행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밥상 다 차려놓고 숟가락만 뜨는 일이 남았는데 이거 밥상 뒤엎어버리고 투자공사를 새로 만들겠대요. 투자공사 언제 만들어집니까? 2028년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라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좀 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2028년에 만들어져서 그게 기능하려면 3, 4년은 좋게 걸립니다. 당장 눈앞에 밥이 있는데 그 밥을 안 먹여주면서 3, 4년 기다려라. 기다릴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공사는 지방정부가 다 투자하게 돼 있어요. 부산광역시도 거기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수로 참여합니까? 부산시가 빚 내지 않고서. 산업은행은 다 정부고시까지 끝냈기 때문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국가과제랑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은행 여기 온다고 해서 산업은행 기능이 다
부산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점 역할은 다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다 있어요. 지점 역할하는 건 지점 역할 다 하게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주로 투입을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산업구조 조정을 시키겠는가. 이 결정을 본사가 여기 오게 되면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경 전체 산업구조 조정과 여기 해양 허브 만드는 것과 남북권 전체 경제에 매기 역할을 넘어서서 고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부 과제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산업은행 이전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민주당도 찬성했던 거예요. 여기에 금융기관 온다는 건 뭐가 와야 되겠어요? 지금 해운 쪽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거의 뭐가 와야 됩니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이런 게 와야 여기 해양금융기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했으니까 니들 책임이다. 도대체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공사로 절대 대체될 수 없어요. 고래를 어떻게 멸치로 대체합니까? 답변하세요. 저는 참으로 우리 박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저런 모습 때문에 부산이 이 침체 늪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없이 중앙정부와 갈등하고 이거 해놔라, 저거 해내라. 부산의 이익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직결될 때는 중앙정부가 당연히 정책과 예산을 투자를 하죠. 근데 부산의 이익과 국가 발전 전략이라든지 국가의 이익에 미스매치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협의하고 소통해가지고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끊임없이 남 탓을 해가지고 저래가지고 부산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산업은행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윤석열 정부의 됐습니다.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들의 공약이었습니다.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남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피해가는 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옹졸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양 수도 만들려고 하면. 제가 다른 게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한 가지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재수 후보는 자신에게 걸려있는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을 네거티브라고 해요. 강관도 청문회 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다 검증을 받습니다. 범죄 혐의로 이 수사를 받았고 거기에서 깔끔하게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묻는 게 어떻게 네거티브입니까?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수사기관에 나는 안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아니라 까르띠에 받았다 안 받았다 시민들에게 정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전재수 후보의 시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의 내 보좌관이 기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재수 후보는 그 내 보좌관이 증거인멸하는데 전혀 몰랐다. 이게 전재수 후보의 입장입니까? 저는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 참으로 선거가 아무리 급하다 하시더라도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박형준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과 제가 토론을 하는 것은 후보님과 저의 시간이 아닙니다. 부산 시민의 시간이에요. 이미 34시간에 걸친 4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보좌진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지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고 그렇게 아니,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피해- 말씀을 드리는데 피해가지 우리 마시고 후보님께서 아니 40초가 됐으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다 본인 시간에 쓰십시오. 피해가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장이 되겠다면서요. 부산시장이 부끄러운 일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시장을 시민들이 원합니까? 왜 내 보좌관이 증거인멸, 그것도 아주 흉악한 증거인멸이에요. PC를 망치로 두드려 부시고 그게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아세요? 시간이 그 나- 됐습니다. 제 13분 내지 주도권 토론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져서 이게 좀
좀 약간 진정할 필요가 있긴 한데 저희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어서 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전재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개입을 하긴 했는데요. 토론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40초를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40초가 끝나면 질문하신 분께서 40초가 지나지 답변을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재하시면 거기에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전재 후보님 주도권 토론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통일교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 3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통신 조회를 당하고 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일체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죠? 저는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 아무리 여론조사에 좀 뒤지시고 선거가 좀 급하다 하시더라도 부산 시민의 시간을 이렇게 악의적인 흑색선전 선동으로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만 가지고서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보좌진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아주 과한 표현을 쓰시던데 그것은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재판 결과를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숫자에 취해 계신 박형준 후보, MOU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박형준 후보 하나하나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박형준 후보님, LCT 팔겠다 그래 놓고 팔지 않았는데 시세 차익이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릴까요? 대략 시세 차익이 대략 아내분과 장녀 명의로 지금 LCT 17정, 18정에 살고 계시죠? 이거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시세 차익이 한 40억 됩니까? 두 채 다 합하면 한 100억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물을 때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들은 팔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5년이 지나도록 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세 차익이 최소 한 36억에서 100억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 시민들은 이 시세 차익 때문에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 LCT 팔겠다라는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부산 시민들 되게 어렵습니다. 부산 경제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부산 시민들께서요, 조현화랑 우리 박형준 후보님의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조현화랑만 부산이 다 어려운데 시장님 재직 기간에 매출이 지금 매출이 얼마입니까, 후보님? 조현화랑 매출이 얼마죠, 지금? 40초 주세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런 게 음해예요. 흑색선전이고 어디 시세 차익이 40억, 100억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게 별개의 물건인데 그걸 합쳐갖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연아랑 지금 그 무슨 매출이 오른 게 그 비즈니스를 잘해서 그런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비리가 있어 비리를 얘기하세요. 저는 전재수 후보의 비리를 묻고 있는데 그 비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 됐습니다. 예, 40초 지났습니다. 예. 안 합니다. 후보님 40초 지났습니다. 자, 수사를 받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사안은 비리고, 또 부산 시민들께서 시세 차익이 얼마냐고 묻는 것을 시세에 자, 팔지를 않았는데 제 무슨 시간, 시세 차익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LCT 매매 금액이 21억 1,500만 원 됩니다. 근데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하죠? 지금 시세가 한 50억 합니까? 60억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얼마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걸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지금 부동산에 전화하면 다 압니다. 이 시세 차익 때문에 5년 전에 LCT를 매각하겠다. 특히 이 LCT가 뭐 공무원, 정치인, 브로커가 다 엮여가지고 특혜 분양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LCT를 팔겠다 그랬는데 이 막대한 시세 차이 때문에 결국 못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왜 안 하시면 조현아랑
우리 아주 시장님께서 답변 드려야 제가 되는데.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정책 공약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니 시민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자 우리 후보님 그 조연하락 매출이 후보님 그 부산시장 하시기 전에 매출이 한 50억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예, 많이. 매출이 그러면은 부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렵고 부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 조연하락만 매출이 무려 4배가 뛰었습니다. 50억에서 200억으로. 이 부분 단순히 우리 사모님께서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연아랑은 대한민국 최고의 화랑 중에 하나로 컸습니다. 부산에서 일하면서 그 정도 큰 화랑이 없어요. 미술계를 모르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미술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매출 200억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매출을 일으킨 겁니다. 부산 경제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겁니다. 조연아랑과 관련해서 비리가 요금만큼이라도 있으면 저는 자, 부산시장 안 그럼 합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그렇게 예, 거기까지 합시다. 의혹을 자, 거기까지 합시다. 묻히지 자, 않고 거기까지 합시다. 엉뚱하게 하면 시간 그것이 40초 지나. 네거티브입니다. 시간 40초 지나. 그리고 자, 후보님, 그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하게 됐잖아요. 네. 지금 네거티브를 지금 아니, 후보가 하고 계신 거예요. 차분하게 말씀하십시오. 자, LCT의 조형물, 공공미술 납품도 문제입니다. 이게 무려 28억인데 여기에 원래 배우자의 조현화랑이 납품하려다가 그 본계약에서 빠지고 그 자리에 아들 회사가 또 등장했다라고 하는 조연화랑입니다. 조연화랑. 소문과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22년도에 뽕삐도 MOU 체결하러 갈 때 파리 출장 가셨잖아요. 이때 사모님하고 조현화락 소속의 작가는 왜 갔습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물어달라고 합니다. 답변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제가 40초 드릴게요. 주세요. 40초 드릴게요. 그때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왜 뽕삐도 관련해서 파리에 출장을 가셨는데 왜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아니고 특정 화랑 관계자들이 그 해외 출장에 갔었을까라고 그거 지금 물으십니다. 제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제가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묻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께서 이 뽕삐도 이게 사모님 수건 사업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물을게요. 자, 아니, 물은 거에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잠시만 물으세요. 물은 거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하기 질문이 싫어요. 아닙니다. 자, 그거는 아니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안 13분 하면 제한돼 있는 제 시간 답변을 안 하면 시청자들이 잠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으세요. 답변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룰을 답변을 지켜주십시오. 하겠어요. 자,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답변 시간도 충분히 안 주고 하시면서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십시오. 제가 질문 드리면 40초 보상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아랑 앞마당 공사에 무려 토지 보상금만 1,430억, 공사비까지 합하면 1,600억 정도의 부산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 주변에 계신 많은 부산 시민들이 부산시가 시민공원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조현화랑 앞마당을 만들어 주는 건지 이런 의문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상이라든지 영도라든지 서부산 지역의 열악한 공원, 환경, 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하필 조형하랑 앞에 토지 보상금만 1,400을 넘게 들여가지고 여기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도 부산 시민들이 대단히 우리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지금 시장을 하시면서 시장님과 관련된 사모님 사업, 아드님 사업, LCT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의심의 눈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하십시오. 우리 전재수 후보는 자신이 까르띠에 받은 거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흑색선전입니다. 만약에 조현아랑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비리와 관련돼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전 부산시장 안 합니다. 우리 전재수 후보처럼 비겁하게 시민들에게 까르띠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보좌관들이 그 증거인멸하는데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그 답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풍문을 모아갖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게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의 자, 태도입니까? 40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현아랑 앞마당 공사에 무려 1,600을 들여서 왜 조현아랑 앞마당에 공원을 만들었는지 또
LCT 조형물 공공미술 납품으로 28억짜리 여기에 왜 이게 아드님 회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지 뿐만 아니고 뽕삐도 MOU 체결할 때 사모님하고 조연하랑 전속 작가가 공무 출장에 동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LCT 잠시 주세요. 네.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LCT 시세 차익은 부동산에 전화해 보면 금방 아는데 이 부분도 결국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십니다. 저는 우리 박경준 후보께서 시민들께 약속을 하셨고 또는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혹여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산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후보님 아니요, 지금 잠시 그 답변을 룰을 지키세요. 룰을 지키세요. 룰을 지켰어요. 룰을 예, 지키세요. 지키세요. 자, 우리 사회자 기권으로 주세요. 때문에 사회자 기권으로 싸게 사회자 기권으로 주셔야 됩니다. 공적으로 아니, 후보님. 제가 답변을 할 때는 사회자 다 하시고, 사회자 권한이에요. 사회자 권한. 예. 40초 예, 예. 종합적으로 말씀.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허위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 달맞이 공원 사업이 어떻게 조연하랑 앞마당 사업입니까? 그 10여 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조연하랑에 관련해서 조금만 비리라도 하나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의혹 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공부 출장에 전속 작가가 따라가요? 그거 완전 허위 사실이에요. 그런 허위 사실을 어떻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런 어떤 여기저기 의혹 모아갖고 여기에 답변할 기회도 안 주면서 던지는 게 그게 흑색선전이에요. 자, 40초 지났습니다. 자, 전속 작가와 사모님 동행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보를 받았고, 또 부산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제가 말씀, 예. 사실이 후보님 아니에요. 개입하지 마세요. 답변할 기회를 안 주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간 충분히 제가 네. 드렸고요. 룰 지켜주시고요. 부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없어서 공원, 서부산, 동구산 쪽에 공원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필 조형하랑 앞에 1600억짜리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연하는 들으시는 시민분들께서 아마 다 판단을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 평상시에 대단히 침착하시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룰도 지키지 않고 막 끼어들고 큰 목소리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오히려 제가 드린 말씀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그러지 않고서 저렇게 룰을 어겨가면서 저렇게 끼어들고 언성을 높이시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후보님. 지금 일자리 증가, 뭐 정규직 증가율 이런 거 엄청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 그 말씀하신 데이터를 들고 부산 시민들 만나보십시오. 누가 그 데이터를 믿겠습니까? 후보님 말씀을 듣자면 정말로 일자리가 차고 넘치고 자영업자들이 그냥 살판나는 부산이 된 것 같습니다.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이후에 청년들이 3만 2천 명이 이 부산을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영업자들도 2022년에 35만 명에서 5만 명이 폐업을 하고 하루에 140가구가 절망에 빠져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일자리 질도요. 일자리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18%에서 21% 늘었습니다. 상용직 임금 수준은 하위 5%예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비율은 우리 부산이 3위입니다. 비정규직 증가율도 3위예요. 평노동시간도 3위입니다. 제발 숫자에 취해 계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도권 토론이 약간 과열된 그런 인상을 줬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된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듣는 데 대해서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료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조금 이렇게 숨 좀 돌리고 생각도 좀 정리하시고 마무리 말씀을 제가 2분씩 두 분 후보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도권 토론에서 못다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토론에서 하실 것 같은데요. 좀 그 의혹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실 때는 좀 그 시민들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셔 드려야 생각을 하고요. 전재수 후보님부터 2분 마무리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때로는 좀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것들은 시민들께서 물어봐 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부산의 일, 부산의 미래, 부산의 희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선거 캠페인을 나가고자 합니다. 잘 보셨듯이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제대로 소통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가지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부산으로 확 끌어당겨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시로 잘 된 것은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안 된 것은 남 탓하는 시장으로는 우리 부산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지난 대선 때 해양수도 부산의 공약을 통째로 설계하고 국정과제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서 HMM, SK해운, H라인 해운까지 부산으로 기업을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해사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투자공사 말씀하시는데 부산, 울산, 경남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50조 원 상당의 전문 투자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집적화시켜가지고 지난 30년간의 부산의 침체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 부산에 반드시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거점과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의 열정과 힘을 모아내고 전재수의 경험과 경륜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오직 부산 시민의 삶, 오직 부산의 미래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야의 대결이 아닙니다. 진보 보수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경쟁이 아닙니다. 부산의 미래,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하는 마무리.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균 후보는 마무리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을 하는 가운데 제가 약간 언성이 높아졌다면 우리 시청자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닉슨도 거짓말 때문에 물러난 것입니다. 까르띠에 받았다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안 받았다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보좌관들 증거인멸 몰랐다고 왜 얘기 못합니까?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거티브 공세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본인은 네거티브 공세를 한참 합니다. 하나도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더구나 달맞이 공원을 조연화랑 앞마당 공사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부산시 행정을 얼마나 모르면 부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명품공원 사업을 갖다가 특정 기업의 앞마당 공사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거야말로 흑색선전이죠. 그리고 제 집사람이 어떻게 파리의 공무에 동행을 합니까? 작가가 어떻게 파리 공무에 동행을 합니까? 이런 사실관계 자체도 확인되지 않은 것 같고 공세를 펴는 것, 이게 흑색선전입니다. 저는 만일 저나 또 제 집사람 가족이 운영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적하는 비리가 하나라도 있다면 저 시장 안 합니다. 그거는 부산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 위대한 부산 시민들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일교회 까르띠에 받고 그리고 그 지인들한테 그 수리를 맡기고 24살짜리 인턴 보좌관한테 죄를 덮어 씌우고 이런 사람을 시장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입니까? 위대한 부산 시민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은 이제 세계 도시로 가야 합니다. 해양 수도를 넘어서 세계 수도로 가는 것이 우리 부산의 의무이자 소명입니다. 이 일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말씀을 마무리 말씀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과열되게 이게 열띤 여러 가지 짚어야 될 부분들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 오전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제신문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고 두 분 후보자께서 부산 시민을 위해 또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드린 약속과 또 여러 가지 해명들 그런 것들을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이 있었던 내용들은 내일 지면을 통해서 국제신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수고해주신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박형준 의원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플로어에 두 분 후보자님들의 말씀을 끝까지 청취해주신 우리 학생들 감사드리면서 드립니다.
이것으로 국제신문이 주최한 부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제신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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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